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원래 영상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그 정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교육계는 난리도 아닙니다. SNS에서.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 관련된 자료나 영상을 몇 번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처음에 듣다가 뭐 특별히 안 뭐 중간에 별 재미없어서 안 들었다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니죠. 특히 또 SNS에서 보면 이 SNS에서 보면 막 정치적인 의견을 원래부터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렇게 이제 댓글들도 확인해보고 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거 뭐 너무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어떤 정치적인 기준 잣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남들이 생각할 때는 뭐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예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 어쨌든 정시 확대를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반박 기사를 썼었고요. 또 반박 기사가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공론화를 했고, 그 공론화에서 수능 정시가 2022학년도부터 확대하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확대하게 된 것도 역시 한 3년 예고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또 이재명 후보자죠. 지금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쪽도 이제 정시 확대를 발표를 했었죠.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정시 전형 확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반박의 기사를 썼는데, 당시에, 아까 제가 문재인 후보자 캠프에서도 기사를 썼고, 또 이재명 도지사, 지금 후보자 캠프에도 관련된 똑같은 기사를 썼었는데, 이재명 후보자의 캠프에서는, 연락이 따로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겉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적고 수능 정시 전형이 많은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겉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믿었던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어떤 정치색이나 이런 걸 다 빼고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데이터를 놓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로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자의 캠프에서는 그냥 그렇게 나갔었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자의 캠프에서는 따로 연락을 받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따로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자의 쪽에 그 당시에서는 사실 거의 이 민주당 쪽에,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와도 대통령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썼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았던 분들 쪽의 경우에는 그 뭉뚱그려서 썼습니다. 한번. 그랬는데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자의 지지자들인 거죠. 이분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듀진이 꼭 우리 사이트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우리 거를 퍼가는 쪽에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에 밑에 가서 이제 댓글을 뭐 어마어마하게 달아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떤 경우가 됐든 이게 뭐 이 사람을 지지하니까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반대의 얘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것을 또 입시를 정확히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기사를 썼었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이제 대학교 전체 한 뭐 189개, 190개 정도 되거든요. 190개 전체의 비율을 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가 42%, 학생부 종합이 한 22%, 그 다음 실기가 있고, 수능이 20%죠. 올해 한 21%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전체고요. 서울 상위권 대학들, 예를 들어 뭐 상위 30위권 대학만 놓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말고 수도권 어쨌든 뭐 수도권 30위권의 대학을 놓고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학생부 교과가 25%? 30%? 25%? 30%? 25%? 25%, 20% 이렇게 22, 3%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비율이 한 31, 2%. 그 다음에 수능 비율이 30%에서 35%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공론화 과정에서 2022학년도 수능을 22%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2022학년도부터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위권 대학을 얘기하거든요. 주로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언론화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지만 어쨌든 그 수능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30%는 이미 현재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다만 서울대나 이제 고려대나 일부 대학이 이제 그 서울대하고 고대만 한 22, 3% 정도가 정시로만 뽑았기 때문에 이걸 30%로 확대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려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 위주를 더 늘려서 그 30% 캐파를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가 없으니까 수능을 확대해 가는데 그 수능을 확대할 때 이번에도 이제 결국 빼겠다라고 한 게 지역균형 전형에서 빼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한 105명 정도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그 105명의 상태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에서 총 한 700몇 명이 뽑는데 아마도 지역에서 뽑아지는 인원들, 그러니까 서울권 말고 지역에서 뽑아지는 지역균형 전형이 꼭 서울권 뽑지 않겠다 이런 전형 아니에요. 어쨌든 학교장 추천 전형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뽑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원칙은.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권에서 합격하는 그 학생들이 한 5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100몇 명이 줄어든다고 한 거니까 결국은 수능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용나는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개천에서 용날 용이 없어요.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갑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천에서 욕나는 애가 안 나오죠. 왜? 너무 많이 가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으로만 생각해보면 서울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방권보다는. 아니,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데이터가. 어찌됐건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대통령이 요즘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의 따님에 대한 문제죠.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지금도 그것이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산출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욕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멀쩡하게 대학 그냥 간 거지 특별히 더 우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히 아마 별 문제 없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은 한 뭐 5, 60%나 되는 사람들, 50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법적인 잣대, 아니 그렇다 그래서 그 애가 무슨 대단히 야가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의견도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옆으로 3000% 빠지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왜 작년에 그 대입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누가 선정이 됐냐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교원단체, 교원들, 그러니까 교사들, 그 다음에 대학 관계자나 대입 전문가들을 한 35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같은 정보를 똑같이 제공해 준 거죠. 같은 정보를 똑같이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도 결과로 보면 그때 이제 3가지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는 대학 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한 비율을 다시 재조정해보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또 3번째로는 수능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수능 정시 확대를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죠. 그래서 결국, 30%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물론 제가 그 멤버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들어갔던 멤버들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해보니까 그 당시에 교육부나 아니면 어찌됐건 얘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제보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도록 뭔가 제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데이터 자체를 속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가 속는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적인 거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오히려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로 하든 아니면 수능 정시 전형을 30%로 하든 뭐 이런 걸로 결정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왔던 것은 저는 여기에 아까 참여했던 학생 학부모 비율이 시민단체, 교원단체, 대학관계자, 대입전문 뭐 이 그룹들을 이렇게 분포별로 대충 보면 수능 정시 전형 확대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은 일반 학생 학부모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면 여기서 정확한 정보라는 건 데이터죠. 도대체 서울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많이 뽑고 나니까 누가 유리해졌냐라는 거
라든지 아니면 꼭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이럴 경우에 절대적으로 가진 자가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 최대한 나름대로 현재 상황에서 지방의 학생들까지도 널리 골고루 선발하려고 하는 선발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에듀진 기사나 나치판 기사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쉽게 안 바꿔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하자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데이터로 읽지 않고 자꾸 이제 외국대에게 듣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주워 들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주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소지도 있었던 거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에 수능 30%로 확대가 되기로 했는데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또 수능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이미 2022학년도 확대를 얘기한 것인지, 그죠? 아니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이 확대를 한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교육부 장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죠.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이 교육이 거꾸로 갈 거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은 대입 전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학교 현장이 그 다음 연도에 금방 바뀌지 않죠. 적응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로 많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교원들, 그러니까 교사들은 월급쟁이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월급을 따박따박 매우 적지도 않게, 그렇지만 아주 많지도 않게 적당하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적당하지 않다, 월급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는 뭐 반대의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보수적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곧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사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입 전형이 바뀌었지만 그 대입 전형에 맞춰서 스스로 이렇게 바꾸려는 교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스스로 안 바꾸고 최대한 늦춰서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직까지도 대입 전형이 이렇게 바뀐 지가 2013년도 말에 그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201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 흘렀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 못하는 교사들이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 못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안 하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진장 싫어하는 교사들도 아직도 학교에는 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가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더 많이 하려는 교사들이 더 예뻐 보입니다. 이유는 매우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물론 또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 뭔가를 하나 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같은 아이라도 정말 7, 8, 9등급 정말 공부도 하기 싫은 이 아이들을 굳이 책상에 앉혀놓고 할 것이 아니라 창의체험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아이에게 뭔가 흥미 요소를 줘서 이 아이의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또 교사들이고요. 물론 같은 기준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또는 같은 7, 8, 9등급 이 아이들을 그래도 영어 한 단어, 수학 한 문제 더 풀게 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7, 8, 9등급을 책이라도 하나 더 읽혀서 넓은 지식을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실 교육 문제는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정시 전형이 뭐가 더 맞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가 뭐 BTS 정말 세계적인 아이돌 아니에요? 예, BTS? 비틀즈라고 그죠? 우리 알고 있죠. 얼마나 위대한 가수였습니까? 근데 우리 BTS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요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죠. 사회적 풍토가 바뀌었고 물론 그 친구들이 재능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진로에 대한 또는 자신의 꿈에 대한 뭐 걔네들이 서울대 나온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정말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 지금 기성세대가 알고 있지 않은 전혀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끼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학교고 또 그러려니까 수능 위주, 점수 위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마침 이제 그런 거에 좀 해방구라고 할까? 조금은 그런 건데 일단 이제 엄마들이 준비하기엔 너무 많은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물론 그것 전제가 애들이야 사실은 이 선생님이나 학부모의 말을 좀 또는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변해야 되고 학부모가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그런 진로 교육보다는 엄마들이 진학 얘기 안 하면 안 오니까 진학 얘기 한다고 부르고 결국 똑같은 입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경우이든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거쳐서 굳이 이렇게 2022학년도부터 30%로 확대했음에도 굳이 뭘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학생 학부모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고 똑같이 데이터를 가지고를 준다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가 더 많이 나올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이 이 서울대 입학 비율, 이게 서울대 입학 비율이 재밌는 것은 서울대 입학 비율이나 뭐 이런 데이터를 많이 근거로 쓰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중심점이 됩니다. 서울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어서 제일 점수가 높은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놓고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만질 때 늘상 서울대 거를 보는데요. 2018학년도 아까 박경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요청해서 이 자료를 보면 2018학년도니까 2019학년도 지금 2022년 전 자료죠. 2018학년도 서초구의 고3 학생 2,755명 중 78명이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다. 이를 고3 학생 1000명당 비율로 환산하면 28.3명이다. 그러니까 1000명당 28.3%가 서울대를 갔죠. 제일 많이 간 거죠. 강남구가 4,502명 중에 122명이 서울대에 진학해서 1000명당 기준으로 보면 27.1명이 갔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서초구는 28.3명이었고 강남은 27.1명이었죠. 양천구는 3,466명 중에 56명이 진학해 1000명당 16.2명을 기록했다. 이게 서울대학교의 이 자료에 보면 신입생들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과천시가 14.7명, 분당구가 14.6명,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울산 동구가 11.7명, 부산 진구가 11.2명,
포항시 남구가 10명이니까 제일 많이 간 서초구의 28.3명에 비하면 이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박 의원은 이들 지역은 특수 목적구나 자율형 사립고뿐 아니라 일반고, 자금고의 서울대 진학 비율들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그러면 학원비를 한번 또 비교를 봤더니 서울에 이제 고3 학생들의 25개 이제 서울에 자치구가 있잖아요. 구가. 그 주에서 보니까 월 평균 학원 교수비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 강남구 38만 3,511원, 서초구가 33만 1,538원, 양천구가 27만 5,893원. 물론 이제 학원 다니는 사람은 더 많지만 평균 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놓고 보면 결국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높은 세 곳, 좀 전에 얘기했던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나 이런 학원비를 많이 지출하는 거하고 같다. 이런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교수비의 상관관계가 0.929라는 겁니다. 0.929인데 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밀접한 거니까 0.929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 대학을 간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었으면 좀 전에 얘기했던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는 지금의 2배? 2배보다 더 많고요. 한 3배 이상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수능이 이쪽 그 교육계, 사교육에 노출이 많은 빈도가 많을수록 더 높은데 시골의 경우에는 약하죠. 여기에 이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 지역에 물론 이제 에듀진 기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만 정확히만 볼 줄 알면 절대 정시를 확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그 정시 확대하겠다는 게 모든 언론들이 거의 정시 확대론자 같아요. 그죠? 일방적이죠, 거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돈을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에 따라서는 수능이 더 맞는 아이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꼭 뭐 돈에 많고 적고의 문제보다는 아이가 결국 그러니까 직업에 나가기 전까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이제 뭐 먹고 살래의 문제인데 그것이 너무 상위권 대학에만 치우쳐서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시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학생들을 조금 더 학생들의 관점 또는 미래까지 감안해서 보자면 수능 정시 확대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가 더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몇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도 누군가를 초청해서 또 어떤 컨설턴트인데 그분 초청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입시를 다룰 때는 누가 더 내가 누구 지지자니까 또는 어떤 당 지지자니까의 문제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정시 확대가 나쁘니까 거기를 찍겠다 이런 문제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교육 그 자체로 바라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어찌됐건 앞으로 이런 그 수능 정시 확대에 대한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언론사들이 다 자녀들을 학원을 열심히 보내는 사람들인가 봐요. 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데이터만 보면 금방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수능 정시를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